브레이크함 따로 갖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 화장실 아니면 간식 나갔다 오시면 괜찮아요. 오늘은 뭐 회의 차원이 아니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편하게 중간 시간 멈추면 또 우리들 진행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얘기 들으면서 정말 좋은 오늘 믿음의 도전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우리 성교부에서 주관하든지 노래에서 주관해서 우리 청년 담당 목회자들만의 워크숍이나 청년 담당 목회자들하고 청년 지도자들을 이원들하고 이렇게 좀 워크숍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에 개척교회 우리 오래수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주미 선교라고 써있는 이주미 선교부터. 네, 이주미 선교부터. 그러면 예. 제 목사님. 네. 이주민 선교. 예, 그 다음에 오해수 목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주민을 맡은 최희성 목사입니다. 이주민을 달리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면 이주민을 디아스포라고도 하고 성경에 나와있죠. 흩어진 씨앗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칭하기를 숨겨진 씨앗, 그래서 그것을 성경 번역에서 부를 때 구금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또 민들레의 씨앗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바로 이주민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섬기라는 그 지상 그 하나님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혹시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률적 용어나 뭐 배교적 부분에서 쓰기도 하는데 실은 선교 영역에서도 오래전부터 쓰던 단어거든요. 속지주의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외 선교처럼 선교를 하면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또 어느 뭐 나라의 선교에 나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조선 날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하소연 존 노스 선교사라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원래 중국에 왔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 메대지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국에 왔는데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야 중국에 왔더니 조선 사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조선 사람이 있어. 이분들이 처음에 중국에 파송받을 때는 세상 뜻이 중국이라고 했어요. 세상 뜻이. 그래서 중국 와서 얘기를 듣는데 중국의 오른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깜짝 놀라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전국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럼 우리는 조선을 만나보자 하는 거예요. 실은 파송받을 때는 중국인 선교를 계속 받았거든요. 스코틀랜드 선교에서 장로교 선교계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알고 있는 석상분야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리에 있었잖아요. 한국인 자생도 세워졌다고 하는데 실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최초 세례교회는 14명이었어요. 그럼 그게 이미 한국에 정착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그 다음에 세례를 준비됐느냐? 아닙니다. 최초 세례교회 14명 중에 그 소리교회에서 12명은 이미 만주적에 있었던 서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영접한 12명이에요.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분들이 복음을 세례받아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도 속인주의,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담임문학 선교에서 다문화 선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심이나 합동이나 이런 타 교단들 속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서 각 교단 선교부에서 지금 타문화권 선교, 다문화 선교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들의 얘기들 중에 우리가 믿음 이론이 있어요. 믿음 이론. 페이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지속적인 만남들을 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외지인, 한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남원뿐만 아니라 전시에서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사하는 어디서나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그렇게 만약에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을 기억해서 교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교회 밖에서 만난 것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계 이어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독립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임을 나누는 것까지 해서 3단계 단계고요. 그리고 혹시 그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부어지면 역파송에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태어나고 자라왔던 고향 고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는 것을 역파송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해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데 역파송 이중 선교사들과 함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각하는 일들까지를 보통 페이스기로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선교 허브하는 역할을 부분에서만 나눠보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데 따지고 보면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는 모두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그리고 제가 금방 조금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을 만나면 피하거든요. 하얀색을 입은 제가 차별 단절 쓰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면 영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또 다른 게 피부 색깔이 다르다거나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인사하는 게 불편해할까 싶어서 피하거든요. 아니면 피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인사하는 습관을 하는 인사하는 습관. 저는 실제 전주에서 우즈벡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너 한번 와라. 나도 한번 가겠다. 그러면 완주에서도 올라오고 사람이 지나가시는 계시겠지만 같이 식사하고 여기 김성 목사님 계시는데 우연하게 김목사님이 옛날에 임실 시절 계실 때 버스 타고 가시다가 파키스탄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그런 경험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 파키스탄 형제네 팔복동에 있는 집에 가서 요리해 먹었는데 요리해서 같이 밥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랑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지나가서 혹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속적 만남을 가다 보면 그분들의 필요가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지만 퍼센트가 있겠죠. 10명 중에 1명이다.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한다라는 그게 놀라운 선교 열매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인들 청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잔치하게 맹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는 대로 내가 찾아가든지 그들을 교회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초청하면서 어딘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정교회 사역처럼 초청해서 이미 모금 이전에 친교를 나누고 나서 친교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모금으로 교제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10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뢰를 찾아가지 않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국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경우를 교회를 들어가고 나서 참 희한한 얘기를 많이 듣죠. 교회를 전도했더니 신방변성이 책임이 안 져요. 부동산이 책임이 안 지는데 실은 혼자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도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데려와서 책임을 교회가 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게 같이. 신뢰하는 단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중간중간 있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이 더 깊이 들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시아 선교회인데 제가 아는 섬에서는 이주민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교회는 전국에 원래 2개 있었거든요. 통합시교회 하나하고 저희 교회 2개 있었는데 전국에 통합시교회는 사역사가 기존교회 후배하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면 저희는 심각하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기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걸로 목표를 잡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 이주 여성이랄지 아니면 한국 여성으로 이주 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순수한 가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가정 내에 여러 문화가 있는 거죠. 아빠의 문화, 엄마의 문화, 또 혼합된 문화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더불어 또 어울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한국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과 한국 공무원들 그것을 실제 이제 체험하는 분들 그리고 가정방문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나오면 어려워요. 어떤 이유로는 타 문화에서 오신 분을 거주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합니다. 많은 가정이 어떻든 일단 가정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항상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주 시하고 있는 시장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친정엄마 맺어주는 운동이 그게 뭐냐면 10월달라고 하잖아요. 시집 오신 분들에게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 머리. 그래서 교회나 신뢰할 만한 목사를 맺어줘서 친정엄마 맺어주는 운동을 하면 친정엄마 맺어주면 소소한 어떤 일들이 좀 더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속에 담아놓은 것을 보통 시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동료들끼리만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커져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아무튼 이건 한국 가정이 다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일터 연결하는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소하게 모아두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 문화체험이나 시간을 내서 오후 시간에 여행을 하루를 해서 여행하는 것을 하다가 음식만 행사들이든지 관공서를 방문해서 하는 일들이나 운전 시간 이런 부분들을 작은 일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하나가 됐을 때 좀 더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제가 10년 전에 혼자 하다 보니까 진짜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이 선교로 귀한 시간들을 듣고 나서 작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험들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작은 교회인데 카산에 하나만 가려고 해도 잘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마음 놓고 잘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 실은 있어요. 교회가 규모할 거나 사람 인맥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단계된 카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단 말해서 저 아는 선배님이 남원에 계시는데 전주에 나온 카센터를 소개해 주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노예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는다면 그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있는 이렇게 하면 전화 드려가지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혹시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좋은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말씀드린 거고요.
실은 최근에 저희 교회 교육 중에 법률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았던 분이 계시는데 제 인맥을 아무리 해보시면 잘 안 되고 심지어 전국 지역 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호사님을 만나는 불구하고 관심은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아는 분도 아니고 건너건너 소속에 받다 보니까 관심 대체를 안 하시고 그래서 성당가인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분이 정말 자기 일처럼 해주시는 날 다 일이 끝났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실은 성당가인들한테 도와주신 주인님을 반민교 교인이었어요.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만 인터넷 네트워크들이나 다른 네트워크들이 좀 이어지면 이 중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몇 가지 붙여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좀 해나가고 생각 모았었고 공간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교제들을 나눌 때 사실 공간들이 여유 있는 뭐죠? 일주일 내에 교회 공간이나 어떤 공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는 모임들을 보면은 시행시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신들이 그 소품으로 가지고 계신 무슨 건물들이나 어떤 건물들을 시간이 맞으면 내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공간들 아니면 인력, 재능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선교를 좀 더 통솔하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해답은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개하고 내전을 가야한다면 좀 더 풍성한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 영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주민 선교가 이래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모두가 끝까지 한 명을 얻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당원한 시대에 이주민 선교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 된다면 분명히 선교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주민 선교에서 처음 시작이 우리 전국사님이신데 앞으로 우리 노회가 더 관심 갖고 새로운 영역 개척해야 될 부분은 이주민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노회에서 해외 선교사 파송하듯이 우리 노회 이 지역에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좀 새로운 우리 선교 영역이 되어질 것이고, 예를 들면 한 5교회, 6, 10교회가 한 선교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대안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좋은 지혜를 앞으로 계속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